자, 등차수열. 자, 등차수열은 규칙이 뭐였죠? 일정한 첫 항에 그거가 맞는데 이제 공차를 몇 번 공차를 몇 번 더했니? 더했니? 이게 등차수열의 규칙이라고 했었죠. 첫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했니? 근데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규칙이 무조건 첫 항일 필요는 없어요. 뭐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일반항을 만들게 되면은 a 더하기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a 더하기 n-1d 저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지 말고 규칙을 생각해서 저 식을 유도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연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얘를 전개하게 되면요, dn 더하기 a-d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볼 거냐면은 n의 개수를 집중해서 볼 겁니다. 다시 n의 개수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겁니다. n의 개수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겁니다. 혹은 n의 개수가 뭐죠 지금? d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n의 개수가 공차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항이 2고 공차가 3이래요. 그랬을 때 너네가 일반항을 구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한 줄로 그냥 바로 구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해? 첫 항인 2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했다고 해서 2 더하기 3 곱하기 n-1 이렇게 식 만든 다음에 전개를 하죠.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생략할 거야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공차가 지금 현재 몇이라고 나왔어? 4. 그럼 n의 개수가 3인 거니까 바로 3n이라고 딱 쓰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첫 항은 몇 나와야 돼요 지금? 2 나와야 되니까 첫 항은 1 넣으면 돼 이제 n에다가. 그럼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한 줄 컷으로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a 더하기 n-1d 거기다가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설명이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너네가 a 2n을 구해보래. 그러면 너네가 a 2n은 여기 n 대신에 바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2n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6n-1이라고 바로 답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이런 느낌이 생각하면 돼. 이 친구를 그냥 fx라고 생각을 했다면 얘는 f2x를 구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바로 편할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2x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듯 이제 얘는 수열 같은 경우는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어.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함수로 바라보게 된다면 몇 차 함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1차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지. 그럼 an이 자, 뭐 이렇게 할게요. an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썼을 때 1차 함수식으로 얘기를 하면 fx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거랑 일치하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an이 오른쪽에 fx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 n이 x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아마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지금 자꾸 쌤이 요 근래 들어서 자꾸 수열을 함수로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수열하고 함수의 차이점은 뭘까?
이건 참고로만 알면 돼. 수열과 함수의 차이가 뭘까? 결국 수열도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y값 찾는 거잖아. 몇 번장을 찾는 거잖아. 함수도 마찬가지로 x값 대입해서 y값 찾는 거잖아. 이 과정 자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함수랑 수열의 차이는 뭐길래 이렇게 따로 배우는 걸까? 넓게 보면 정답. 넓게 보면 정답.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단어로 얘기하면 정의역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어때요? 실수 전체죠. 모든 실수죠. 실수를 대입할 수 있죠.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뭐 지금은 너네가 경험할 일은 없어요. 근데 쌤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막 어려운 거 막 준비해올 거 아니야. 그때 아마 쌤하고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텐데 수열 문제를 풀 때 되게 함수로 얘기를 많이 하고 함수로 되게 많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너무 함수로만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발생해. 근데 뭐에 틀리는 거냐면은 함수로 봤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정의역 차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발생해. 그러니까 이제 함수는 막 분수 같은 거, 루트 같은 거 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그걸 대입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필기할 필요는 없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면 돼. 어차피 쌤이랑 같이 경험하면서 계속 연습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단 1차 함수처럼 바라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공차랑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첫 항은 함수로 따지면 F1이랑 같은 거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자, 필기 마무리됐죠.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등차수열 일반항 배우고 배우는 게 등차중항이에요. 등차중항. 등차중항. 재서봐, 등차중항이 뭐지? 가운데 거 두면은 양 사이드 거. 군기 들었다. 아까 화내길 잘했네. 오늘 바짝 들어있어라. 또 헛소리 하면 그냥 꿀밤 때려볼 거야. 자, 등차중항. 자, 얘는 이제 소연이 요거 방금 멘트를 영상에서 봤니? 그럼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또 그거 설명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네, 가운데 거 두 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근데 이 출발 자체는 이거지. B는 2분의 A 플러스 C인 거지. 원래 출발 자체는. 요걸로 잠깐 얘기를 할게. 왜냐면 얘도 함수로 얘기하려고. 그럼 저 지금 등차중항이라고 적혀있는 공식 자체는 함수로 따지면 어떤 공식하고 아예 똑같아? 예, 중점 공식하고 아예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 중점 구할 줄 알죠? 네. 1과 8의 중점은? 오케이. 야, 어떻게 했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 쓸말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규칙에 맞게 뭐 A-D 이런 거 쓰는 거는 좀 생략할게요. 등차수는 딱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개념만 딱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배웠던 게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죠?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자, 일단 SN이라고 해서 SN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죠. 자, 이때 쌤이 SN은 뭐로 암기하라고 했니? 평균 곱하기. 그치. 평균 곱하기 항수로 암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 2분의 2a 그거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내신 때는 외워, 결국.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평균 곱하기 항수로 하는 게 좋다는 거. 자, 근데 저때 평균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양 끝의 평균인 거죠. 양 끝의 평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은 2분의 양 끝. 첫 항과 마지막 번째 있죠. n번째. 그거의 평균에다가 n을 곱하면 되는 거였지. 항의 개수. 그래서 이 친구가 평균, 이 친구가 항수였습니다. 그렇죠? 잘 정리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일반항 A에는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다라는 A1 더하기 n-1t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일반항을. 그걸 저기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n 괄호 열고 2a1 더하기 n-1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가 a1 더하기 n-1t니까 a1 얘랑 더하면 2a1이 되겠지? 거기에 n-1t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야. 그거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너네가 이 세 가지 과정으로 꼭 순서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래 거부터 말씀하시는 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다시 이렇게 한다고 문제를 틀리는 건 아니지만 수열이 꼬아지면은 절대로 너네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 자체를. 그냥 수열은 어려워 이게 돼버려요. 그냥 규칙에 맞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은 복잡하게 외우면 안 되고요. 무조건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자꾸 평균 곱하기 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평균 곱하기 항수로는 합 계산하는 거 잘하잖아. 근데 너네 이거 외웠니? 안 외우고 풀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잖아, 문제 풀 때. 그치? 응. 근데 이제 우리 엊그저께 이제 했던 거를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요식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여기까지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설명 갑니다. 자, 저 SN이라는 친구 있죠? 저 SN 친구를 저거를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쌤이 이렇게 다 분배를 할 거야. 다 분배할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N이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지, 총. 그럼 몇 차가 되겠어, 전개하면은? 2차가 되겠지. 그러면은 2차, 1차 이렇게 쓸 건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거 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식 인수분해된 식이에요. 이거 인수분해된 식이야. n 곱하 식 우리가 인수분해거든. 식 곱하기 식 형태지. n 곱하기 2a1 더하기 n-1t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된 꼴이야. 근데 너네가 그 인수분해할 때 여기 n밖에 없잖아. 단항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x 곱하기 x-1이라고 돼 있으면은 x 곱하기 x-1이라고 돼 있으면 그걸 분배했을 때 어떤 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지. 그치? 그래서 얘를 앞에 n밖에 없으니까 얘를 분배하게 되면은 무슨 항이 무조건 없겠어? 상수항이 무조건 없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옆에다가 잠깐 적을게. 이 SN,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너네가 2차식으로도 외워야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바탕으로 너네한테 아까 쌤이 뭐 수열을 자꾸 함수로 푼다라고 얘기했죠? 이따 한 문제 정도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거거든? 그때 저 말 자체가 힘이 가져요. 저 때.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든? 그럼 저 말이 되게 너네들한테 영향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자 아무튼 두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저걸 전개했을 때 2차항, 1차항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식이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1-dn 이렇게 적히게 돼. 어려운 게 아니고 저거 그냥 분배한 거야. 궁금하면 딱 한번 해보면 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쌤 제자 중에 어떤 친구는 저식 그냥 외워버리더라.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1-dn 해가지고
왜냐면 식 만들기 귀찮다고. 평균 곱하기 항수도 하기 귀찮대.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다 아는 애야. 규칙을 다 아는 애야. 그러니까 그냥 졌다가 그냥 대입해서 풀더라고 그냥. 그래서 SM 빨리 구하더라고. 또라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졸업하였는데 수학 잘 어디 있어요. 안 따라해도 돼요. 나도 저거 외우는 애 처음 봤어요. 나만 외웠었거든. 나는 설명하려고 외운 거였고. 아무튼 그래서 저 친구를 봤을 때,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차를 구하고 싶어. 그럼 공차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인 거 확인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되는 거야. 2를 해서 공차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공차는 그냥 다시 쓸게. 다시 공차는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하면 바로 공차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n제곱의 개수에 2를 곱하면 바로 우리가 공차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SN을 가지고, 즉 등차 수열의 합의 식을 가지고 바로 구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차를. 그리고 첫 항은 어떻게 구해? 첫 항은 n에다가 몇 넣어서? 1을 넣어서 구하죠. 뭔 2를 넣어서 구해요? 1을 넣어서 구하죠. n에다가. 왜냐면 S1의 의미가 첫 항에서 첫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첫 항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S1은 A1을 통해 첫 항을 구하면 돼. 자, 그럼 저걸 왜 소개했냐? SN을 가지고 너네가 일반항 AN을 구하려면 원래는 SM 빼기 SM-1이라고 했던 월요일 수업 때 했던 걸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걸 많이 못 느끼겠지만 그 SM 빼기 SM-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아. 굉장히 하기 싫어. 식이 좀 길어요, 많이. 그럼 당연히 시험 때도 그러고 있으면 시간이 잘도 남겠죠. 안 남겠죠, 시간이 잘. 그치?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래야지 다른 문제를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저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뭐 명확하게 수치화 시켜줄게. SN을 봤어. 거기서 일반항 AN을 구해야 돼. 그럼 구하는 거 5초 내로 끝나야 돼요. AN 구하는 게. 근데 실제로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다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의 꼴은 어떤 2차식이라고 했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SN이 상수항이 있을 때랑 상수항이 없을 때에 따라서 AN의 특징이 달라지는데, 상수항이 있으면 어땠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나? 아니었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일반항을 구할 때는 SM 빼기 SM-1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SM 빼기 SM-를 할 때 상수항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했죠? 빼게 되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일반항을 구할 때. 근데 그 상수항이 유일하게 영향 끼치는 곳이 첫 항 구할 때인 거야. 그래가지고 상수항이 있게 되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식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그 상수항이 없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는 글씨 쓰기 귀찮으니까 땡땡 처리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너네가 등차 수열의 합 자체에서 알아야 되는 사실들입니다. 이거면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SN을 함수로 바라볼 겁니다.
그럼 몇 차 함수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2차. 그렇죠. 2차 함수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자. 2차 함수로 바라보기 시작할 건데 SN식에서 n제곱의 개수가 뭐였죠? 2분의 d였죠.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2분의 d니까 공차에다가 반 자른 거잖아. 공차 절반인 거잖아. 그러면 공차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니?를 이제 얘기할 거야. 너네 2차 함수에서 n제곱의 개수가 역할하는 게 뭐지? 기울기. n제곱의 개수가? 위로가 나가를.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르지 우리? 모양이라 부르죠. 모양을 결정하죠. 어이구 난리 났어요. 자, 근데 그 공차가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숨 쉬어요?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네 문제 풀 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자, 그럼 말로만 조금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 잠깐 등차 수열 얘기 잠깐 다시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은 1차식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1차식이 나오는 유형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월요일에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수 관련 문제 나오면 등차 수열 문제라고 했었죠. 왜냐면 4의 배수라고 하면 뭐야? 4, 8, 12, 16 이런 식인데 그게 다 등차수열 형태라고 했잖아. 근데 너네는 4의 배수라고 하게 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4n이야. 4n. 식부터 떠올라야 돼. 그럼 바로 1차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열인 거야. 그치? 그 다음이 뭐였냐면 나머지 관련된 문제였어. 나머지 관련. 말로 말할게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여기다 쓸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그럼 우리가 그 스타트는 누구라고 했었죠? 너 내가 군기 들라 했지? 쌤, 재석이한테만 해주시면 돼요. 재섭이? 에이, 안돼. 나 끌려가. 얘는 아빠한테 죽어놔. 농담이야. 얘를 왜 때려. 자, 그 1이죠. 시작은. 스타트는 1이야. 그 다음이 몇이야? 4, 7, 10 이렇게 가지. 그럼 30 커지는 거 확인됐지. 그래서 너네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관련 이번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무조건 있거든요. 그게. 그랬을 때 바로 보면 좋은 게 3으로 나눴대? 그럼 얘가 공차인 거야. 바로.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게 뭐인 거야? 처탕인 거야. 그럼 우리가 바로 일반항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차 3이니까 3엔 딱 쓰는 거지. 처탕 1 넣어야 되는 거니까 몇 빼야 되겠어요? 2 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푸는 거예요. 그럼 되게 편해지겠죠. 그래서 배수랑 나머지 관련된 건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거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너무 단골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다시 쌤이 이제 개념 정리해가지고 줄 거니까 뭐 이거는 굳이 지금 필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얘기하는 취지가 개념 공부니까 이건 유형 공부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얘가 자꾸 함수 거리는지 한번 너네는 그냥 앞을 쳐다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이제 멋있게 한번 터프로 가볼까요? 아니, 터프 살짝 쫄리는데 뭘 쫄려? 그냥 하자. 근데 어디 있어? 몰라요. 보지도 않고 모르는데 저 새끼. 안 봤으니까 보내주세요. 없네 이 새끼? 이거 말투가 개 싸가지가 없네? 저 맞을래? 왜 없어? 고난도 있지 않을까? 네.
하나가 있네. 근데 이거는 내 취지랑 다른데. 이건 재미없는데. 재밌는 거 하고, 잠깐만, 이게 예시는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여기 없나? 그 정도 난이도는 없나? 1분만 더 찾고 없으면은 고3 거 기출문제 볼게요. 너넨 봐도 몰라, 내가 원하는 문제를. 제발 있어라. 여기 있다. 자, 봐봐. 자, 1426번 문제인데, 자, 보면은, 자, 공차가 뭐래요? 2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세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 SN이라는 단어 있죠? 저거 SN이라는 단어 보고 바로 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SN이라는 말 앞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SN이 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없으면은 얘는 그냥 AN 같은 일반항이야. 그냥. 이건 명심해야 돼. 자, 그럼 문제 보면은 SK가 몇이래? SK? 뭐 써있잖아 SK. 마이너스 16이래. 페이커 말고만. S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2라고 돼 있죠. 자, 그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찾으래요. 그쵸? 자, 그럼 너네가 평소에 풀었으면은 그냥 풀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겠죠. 그 평균 곱하기 함수 해가지고 풀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곱하기 함수 하겠지. 그치? 네. 근데 너네, 자, 우리 잠깐 설계 좀 해보자. 너 잘 생각해봐. 네. 잠깐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외우라고 하면 안 되구나. 잠깐만. 자, 이게 등차수열 공식이거든. 자, 그럼 등차수열 공식 보면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몇 개야? 불러봐. 왜 세 개? A, N, N은 아니야. A랑 D예요. A랑 D입니다. 그럼 A가 뭐예요, 이름이? 첫항이죠. D는 공차죠. 그럼 너네가 등차수열의 합을 문자화 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문자가 2개가 나옵니다. 근데 공차 알려줬죠. 그럼 지금 등차수열의 합을 너네가 만들면은 문자가 몇 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K까지 있지. 네. 그럼 문자가 몇 개가 됐어 이제? 2개가 됐지. 그럼 이 문자를 2개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 2개. 이렇게 2개 있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무조건 K랑 첫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만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근데 이걸로 대입하게 되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조금 빡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 함수로 풀 거야. 얼마나 쉬워지는지 봐봐. 공차 몇이래? 2래. 자, 그럼 우리 SN 너네가 등차수열 합공식 할 때 하나는 꼭 그래도 외워줘야 돼. n제곱의 개수. 그거 뭐였지? 2분의 D였지. 그치? 자, 그러면은 D 공차가 2니까 n제곱의 개수는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럼 SN을 우리는 n제곱 더하기 AN으로 둘 수가 있어. n 개수는 2분의 2A-D 이거 외우지 말라 했잖아. 외울 필요 없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여기까지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얘를 함수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걸 fx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fx로. 근데 fx인데 여기 뭐 들어가네? 뭐 대입돼 있는 거야? k 대입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k 대입하면 뭐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6 나온다는 거지. 그치? k 플러스 2 대입하면 뭐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2 나온다는 거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함수처럼 생각을 하라고.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저 어떤 거? n제곱 플러스 AN이 뭐예요? A? 우리 몰라서 그냥 A라고 잡았는데. 아 그냥 미지수로 미지수야.
그럼 P라고 할게. 혼동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좋죠. 자, 그러면은 K 대입하게 되면은 K제곱 더하기 PK가 마이너스 16인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뭐 대입하면 돼요? K 플러스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2 대입하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P 곱하기 K 플러스 2 요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식 몇 개예요? 문자 몇 개예요? 끝났죠, 연립하면은. 자, 그럼 전개 좀 해봅시다. 그럼 전개하면요, 자, K제곱 더하기 PK 이거 그냥 순서 쌤 마음대로 할게요. 4 더하기 2P 이게 마이너스 12인 거거든. 자, 그러면은 K제곱 더하기 PK가 마이너스 16이라 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또 이쁘장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4K 더하기 2P는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니까 넘기면 없어지겠지. 0이 돼버리네요. 그쵸? 그럼 따라서 P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이렇게 식이 등장했어. 자, 그럼 마이너스 P를 구했으니까 이거 이제 여기다가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이지.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 16이죠. K제곱이 16이죠. K가 몇인 거예요? 4가 나오겠죠. 오케이? 풀마 4 아니야? K 이때 자연수야? 그럼 K가 4니까 P 값이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결과적으로 자, 몇 번째 한 거라는 거야? K가 4니까. K가 4니까 몇 번째 한 거라는 거야? 8번째 한 거라는 거지. 네. 자, 그럼 우리는 공차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항을 대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이제 구해야겠죠? 여기다가 몇 대입하면 돼요, 그냥?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P니까 1 플러스 P 하면은 P가 마이너스 7이니까 첫 항은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8번째 항 찾으면은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7번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7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짧죠? 그리고 내가 뭐 오버해서 식 줄인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해설지 비교해 볼게요. 문제 번호 까먹었어. 몇 번이냐? 1426. 다시 한번 외우면서 껐는데 그새 까먹었어. 아, 제일 짜증나. 이거 아닌. 여기 있다.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등차절 AN에서 공차가 2고 첫항 A1이라고 해서 뭐 이건 안 쓰겠죠, 우리가 평소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항을 또 만들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에서 뭐 이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만들어가지고 SK식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진짜 알고 있는 공식 다 대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안 썼어 하나도. AN 구했어 우리? 안 구했어. SK식 썼어? 안 썼어. 아예 안 썼단 말이야. 그냥 우리 어떻게 했어?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물론 2차 함수라는 건 2차 방정식 같이 생각하라는 것도 있어. 2차 함수로 그냥 식 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바로 연립해서 풀었잖아. 훨씬 간단하게 되잖아요. 아, 말했잖아요. 좀 다르게 한다고 설명 자체를.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거를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그럼 조금 쉽게 다 풀린다고 문제가 웬만하면. 맞죠? 네. 그 다리 하지 마세요. 자꾸 신경 쓰여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죠. 내가 신경 쓰여도 어떡해.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봅시다. 자, 오늘 산뜻하게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변형 문제 669번부터 산뜻하게 진행해 볼게요. 몇 쪽이에요? 331페이지. 331이래요. 331. 자, 보면은 자, 수열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렇게 멘트가. 자, SN이 지금 몇 차식으로 나와 있네? 2차식. 2차식으로 나와 있지. 그럼 2차식으로 나와 있고, 자, 보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 바로 캐치 가능하지? 근데 무슨 항이 있네? 상수함. 상수항이 있지. 호거나 잘 듣고 있어. 왜 갑자기 눈빛이 다른 곳으로 갔어? 아니지? 네. 저길 쳐다보는데? 문제. 여길 보고 있었어? 알았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등차 수열합은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없는 2차식이라고요? 상수함이. 상수항이 있네요. 상수항이 있으니까 우리 일반항은 몇 번째부터 규칙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항상 거의 디폴트로 저렇게 첫 항이 나와요. 첫 항 구하라는 게. 그럼 첫 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한테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9 나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5번째랑 9번째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5번째, 9번째, 이 말 할 것 같은데, 쌤이. 5번째, 9번째 가운데 누구니? 7번째가 있죠? 자, 그럼 등차 중앙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등차 중앙은 그래서 메인보다는 이렇게 서브 역할로 많이 쓰여.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은 2A7까지 되겠지. 가운데 거 2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 그럼 우리는 7번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찾자. 자, 그럼 너네가 여기서 일반항을 알아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상수항을 이렇게 지우고 바로 보시면 됩니다. 지우고 나서 정보 뽑아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AN 구할 때 월요일에 얘기했던 게 SM 빼기 SM-1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상수항이 그때는 역할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SM 빼기 SM-을 가지고 AN을 구하게 되면은 그때는 상수항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AN에 대한 정보를 뽑을 때는 상수항을 지워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공차 몇일까요? 2인 거 확인되죠? 여기다 2 곱하면 되니까 첫 항은 몇이 되겠어요? 여기 없는 상태에서 첫 항 7 되겠죠? 그래서 공차가 2고 첫 항이 7이니까 7번째 항은 첫 항 7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바로 19라고 나오는 거고 2 곱해주니까 38까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앞에 9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47까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반항 안 구하죠.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야. 일반항은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네. 근데 그 문제에서 A1이 구했는데 근데 A7 구할 때는 왜 첫 번째가 7이에요? 좋은 질문. 자, A1 이거 9는 상수항을 반영한 첫 항인 거고. 그러니까 저기서 문제에서 A1을 구할 때는 이 식에서 첫 항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수항 2 있지 아까 지웠다고 한 거. 네. 그 2를 살려서 첫 항을 무조건 구해줘야 돼. S1이 A1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AN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5를 대입하고 9를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 AN을 구해놓고 원래 얘를 구하려면 AN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AN을 구할 때는 요 상수항이 역할을 해 안 해? 네. 안 하지. SM 빼기 SM-를 하게 되면 그 2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치? 그럼 이 2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AN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새롭게 첫 항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첫 항이 A1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첫 항일 뿐인 거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첫 항이지 그건 A1이 아니야. 이해됐을까요? 계속 그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이제 자꾸 왜 나와 이거? 짱나게. 자, 보자잉. 자, SN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또 상수항이 있어. 첫 항은 그럼 또 물어보겠지 문제에서? 나왔어. 자, 그럼 첫 항 바로 몇이라고 일단 하는 게 좋겠고 2라고 하는 게 좋겠고 요거 더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요령을 풀려면 엄청 요령을 풀 수 있거든. 이거 잘 보면은 이거 이제 해설지 보면 가관이야 이런 거 풀 때. 봐봐. A3, A5, A7, 땡땡땡, A21까지 더하라고 돼 있지. 일단 얘가 이상해. 두 칸씩 건너뛰지. 그쵸?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수열합이죠? 등차 수열합이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 등차 수열합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보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 그 평균이 뭐였어? 양끝의 평균이었지. 양끝의 평균이 예를 들어 100개 더한다고 치면은 양끝의 평균이 50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분의 해놓고 양끝을 더한 게 50세트가 나오는 거니까 2분의 양끝 곱하기 항수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럼 얘도 봐봐. 여기 양끝 하면은 양끝 평균 여기 몇이죠? 12죠. 3하고 21하면 12죠. 그럼 여기 답은 5죠. 그 전엔 뭐겠어요? 19겠죠. 그것도 뭐예요 평균이? 12죠. 그럼 여기 12, 여기 12, 여기 12, 여기 12, 여기 1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설마 이해될까? 그러면 이게 몇 개일까? 본이야 몇 개일까? 5개? 자 봐봐. 6개. 3, 5, 7, 9, 11, 13. 많이 줬네. 13. 자 봐봐 얘들아. 이게 근데 왜 난 이거 왜 못 쓰는지 좀 이해가 살짝 안 되긴 하는데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 너는 1부터 20까지 있으면은 홀수 짝수 둘 다 몇 개야? 10개. 10개지.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봐봐. A20일 전이면 A20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이렇게가 10개. 여기까지서 10개야. 여기까지 A20까지 생각하면 이게 10개라고. A20일 제외하고. 근데 거기 하나 추가됐잖아. 네. 이게 11개야 그래서. 얘들아 그럼 말을 조금 다시 쉽게 바꿔볼게. 야 홀수식 뭐야? 홀수식 어디까지 다 망가진 거야? 홀수식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지. 야 20일 되려면 n이 몇이어야 돼? 2n 마이너스 1에서 20일 되고 싶어. n 몇이어야 돼? 11. 아니 그 11개야. 오케이? 네. 근데 얘 뺐잖아. 이거 몇 개야? 10개. 10개야. 오케이 여기까지 설마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자. 다시 한번 말을 바꿀게요. 아까 양끝을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럼 얘 가운데가 11이라 했지. 그래서 등차중할 계속 쓸 거야. 그럼 이렇게 양끝 하면 뭐겠어요? 가운데 하면 2a 12가 되겠죠. 2a 12가 되겠지. 네. 이게 10개랬지. 몇 세트 나오겠어? 5세트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자, 너네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평균 곱하기 항수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평균 곱하기 항수로. 그럼 평균은 2분의 A3 더하기 A21이고 항의 개수 10개죠? 이렇게 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알지? 근데 이게 2A12였지? 그러니까 10A12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결국 뭐야 문제 풀 때 12번째만 알면 되는 거야. 등차수 한 콩씩 쓰는 게 아니고 12번째만 뭔지 알면 된다고.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지금 뭐 이거 끝까지 풀진 않겠지만
계속 이런 거 너네들한테 경험시켜주는 거야. 너네가 혼자서 절대로 못해 이 생각을. 그리고 그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이라도 쓰게 된다고. 그럼 그때부터 시간 단축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등차 수열 같은 거 탈 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보단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이 식 주구장창 만드는 거야. 제일 안 좋아 그게. 식을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 알죠? 어차피 식 만드는 거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자, 됐고 뭐 이거 다각수는 이거 심심하면 읽으세요. 자, 쭉 넘어갑시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있나?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 돼 있네요? 네, 등 비수열이라 해가지고 이제 등차 수열을 넘어서 또 다른 종류, 사실 마지막 종류입니다. 네, 배우러 왔습니다. 얘를. 저 B가 뭐냐면요. B가 비율할 때 B자예요. 비율할 때. 그럼 너네 비율 많이 써요. 비율 언제 쓰죠? 너네 수학 문제 풀 때 비율이라는 말을 언제 많이 써요? 어떤 식을 만들거나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죠? 비율이란 말을. 첫 번째 비례식. 맨날 내가 비율거리잖아. 너 여기 삼각함수 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냐. 네.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맨날 이러잖아 내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분수. 분수 자체. 너네 사인이 5분의 뭐야? 사인. 빗변분의 높이지.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합쳐서 뭐라고 보니? 중3 때 B. 그게 비율이야. 분수가 B야. 분수 자체가. 비율할 때 그 B가 분수 자체도 B예요. 오케이? 그럼 너네가 그 분수 형태 만들었을 때 연결을 좀 시켜보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너네 문제에서 다 나와. 문제 다 나와서 그래. 진짜. 하나만 더 얘기하자. 또 B 나오는 거 있어. 비율 관련돼서 나오는 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3단원. 그렇죠. 닮은 B 쓰잖아. 길이 B 쓰잖아. 부피 B 쓰잖아. 넓이 B 쓰잖아. 그치? 네. 자, 그럼 너네가 비례식을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B를 만들어서. 그럼 그때 많이 하는 게 내항이고 외항이 곱 많이 하지. 그럼 너네가 비율 자체라는 걸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또 하나 또 생각났어. 퍼센트. 너네 뭐 10% 증가했다. 10% 감소했다. 그 퍼센트도 비율이잖아.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 겁나 많네. 문제 다 나와 이 말들이. 아무튼 그랬을 때 내항의 비례식을 돌아가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게 되면 곱하는 행위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 이거예요.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행위를 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다시 쌤이 방금 말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잠깐. 근데 많이 연결되는 게 도형 쪽에서 많이 연결돼가지고 도형을 찾아야 돼. 이렇게 나와. 보면은 이 원들은 원은 당연하지만 원은 무조건 다 닮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가운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뭐 문제를 풀진 않을 거야. 그럼 가운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이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닮은 비를 써. 문제를 풀 때 자체가. 그럼 닮은 비라고 등장한 순간 너네는 바로 그냥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한다는 거야. 닮은 비를 쓴 순간. 쌤아 이해할 수 있겠지? 네.
난리 났네. 여기도 보면은 직각삼각형 막 보이지? 직각삼각형 막 보이지? 그럼 얘네들끼리 다 뭐예요? 이 직각삼각형들끼리 다 뭐야? 닮았잖아. 여기 점 x라고 하면은 점 x 이런 식으로 막 체크되잖아. 각을 체크하면은 다 닮았지. 그럼 닮은 비 쓰잖아 여기서. 닮은 비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등비수열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다고. 문제 자체가. 그다음 여기 봐봐. 아 요거 하는데. 에이씨. 몇 등분? 3등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너네 3등분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너네 5의 3등분 하래. 그럼 5에다가 무슨 짓 해? 3분의 1, 3으로 나누거나 3분의 1을 곱하죠. 그 분수 자체가 비율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3등분이라는 말 보고 그냥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기 어디에도 등차인지 등비지 안 나온다고요. 그걸 너네가 캐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단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문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봐봐. 별 이상한 짓거리 다 하지만 3인데 9개의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겠대 처음에. 그럼 뭐야? 큰 거를 9등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등비수열인 거야. 등분을 했잖아. 그치? 또 이거 말하네. 아 힘들다. 자 이제 등비수열 대충 뭔지 알았고. 등차 수열은 첫 항에 일정한 수를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행위였다면 등비수열은 그 더한 거나 곱하는 걸 말을 바꾸면 돼? 곱하거나 나누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설명은 금방 끝납니다.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1, 2, 4, 8, 16 이렇게 가는 게 등비수열입니다. 자, 1에서 2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네,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1로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곱하기 2를 하죠. 일정하게 계속 곱하기 2를 하고 있지? 이런 걸 무슨 수열이라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때 요 2를 등차 수열에서는 뭐라 했었지 호거나?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 이건 센스다. 공배?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고 했잖아. 등비수열이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그렇지. 공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공비. 문자로는 R. 왜 R일까? 또 영어겠죠. 그렇죠. 비율의 뜻이겠죠. 뭘까요? 영단어로. 라이즈? 라이즈 천장 뚫고 가세요. 뭘까? 자, 레티오입니다. 레티오. 이건 너네 수능 단어입니다. 수능 단어. 레티오라고 그러면 레티오, 레티오 뭐 아렇게나 부르면 됩니다. 너네 이거 본 적 없어요? 레티오 AOB? 이거 지금 이거예요. B에 대한 A의 비율이에요. 이게 B분의 A야. 이게 B분의 A야. 너네 이거 고등학교 이거 뭐야? 너네 이거 나온 거야? 수능 단어야, 수능 단어. 수거라고 하나? 영어에 드럽게도 관심 없어요. 나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일반항 구하는 연습해보자 이제. 약간 첫 항은 지금 몇이에요?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첫 항 1에다가 공비 2를 몇 번 곱했어요? 한 번 곱했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첫 항 1에다가 공비 2를 몇 번 곱했어? 두 번 곱했지. 얘들아, 우리 더하기를 줄인 기호가 뭐였죠? 2를 5번 더해.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그걸 줄인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가? 곱하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할 때 공차를 n-1번 더해했을 때 n-1d라고 쓰는 거잖아. 곱하기로. 그치? 야, 그럼 곱하기를 줄인 건 뭘까? 거듭제곱꼴이에요. 지수꼴.
그게 곱하기를 줄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궁금해. 공비 몇 번 곱하면 돼? 첫 항에다가. 네 번. 그럼 2의 4제곱 쓰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쌤말 이해됐죠? 자, 그럼 뚜두두 가서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근데 왜 자꾸 내 핸드폰 화면에 불빛이 나는 거야? 뭐 자꾸 누가 나한테 연락하나?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데. 자, 그럼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n-1번 곱하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물론 1 곱하기는 생략해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제 a는 첫 항을 a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n-1제곱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또 이 식 내가 외우라 하겠어요? 아니요. 이거부터 생각나면 나한테 맴매 맞는 거예요. 이제 규칙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재석아 볼까? 첫 항에 공비를 몇 번 곱했냐가 이제 규칙이 되는 거겠죠? 혹은 뭐라고요? 공비를 몇 번 곱했냐? 너 자꾸 주어가 빠졌다? 아, 주어랜다. 아, 뭐가 앞에 없다? 첫 항에. 첫항에 공비를 몇 번 곱했냐? 한 번 더? 첫항에 공비를 몇 번 곱했냐? 왜 나한테 반말하냐? 자, 됐죠? 제가 쳐맞는다, 앞에 봐라. 여기서는 너무 안 할래. 힘들어.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등비수열의 관계식이라는 것도 볼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을 때 이게 등비수열이래.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공비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다음 번째 거를 구하고 싶으면 전 번째 거에다 공비를 한번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될까? 네. 다음 번째 걸 구하고 싶어. 전 번째 거에 공비 한번 곱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다다음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다다음 번째 거. 1, 그러면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전전 번째에다가 2번. 2번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잠깐만, 신발 끈 좀.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저 AN을 양면으로 나눈 거야,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끝났어요. 자, 넘어갈게요, 일단. 오우, 쉣, 이거 뭐니? 뭐야? 재밌겠다. 8을 제외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나열한 수 1, 2, 3, 4, 5, 6, 7, 9에 9를 곱하면 111 된대. 재밌네. 흥미롭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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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얘기해야겠다, 야. 야, 그럼 등비수열은 함수로 얘기하면 무슨 함수일까? 지수함수로 얘기할 수 있죠. n차함수. 나쁘지 않은 거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n차함수려면은 xn제곱, xn제곱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됐고, 다 했고, 다 했고. 자, 이제 등비 중앙을 얘기해 보자. 이제 등비 중앙. 아우, 힘들어. 자, 등비 중앙은 자, A, B, C가 등비 중앙을 등비 수열이래. 그럼 그랬을 때는 봐봐, 얘를 첫 항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 되겠지. 그럼 첫 항에 공비 한 번 곱해주면 되겠고, C는 공비 몇 번 곱해주면 되겠어? 2번 곱해주면 되겠지. 자, 호거나 네. 등차 중앙이 뭐였지? 가운데 거 두 배는 양 사이드 포함. 그렇지. 자, 이제 그거를 보면은 가운데 걸 제곱해 볼게. 이렇게 되겠죠. 양 사이드 곱해 볼게. 와,
봐봐. 이래서 내가 라임을 다 맞춘 거라고. 아 진짜. 이제 뭐야 더하기를 곱하기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말을. 근데 가운데 거 2배라는 것도 뭐야? 가운데 걸 2번 더한다는 소리인 거잖아. 이 배라는 거 자체가. 가운데 거 제곱도 뭐야? 2번 곱한단 말인 거잖아. 아, 다 곱하기로 바뀌는 거야 이름이. 그래서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걸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가운데 거 제곱은 양사이드. 진짜 저런 건 기가 막히게 외워요. 그리고 여기 뭐 기하 평균 이런 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얘도 딱 이거야.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거 딱 그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 꼴이다. 아우 죽겠네. 자 이제 보자. 문제 풀어보자. 보기 문제는 다 너네들한테 던졌고요. 숙제입니다. 뒤졌다고요? 자 또 신기하게 풀어야죠 이제.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 암산도로 해볼까? 두 번째 항이 몇이래? 12. 다섯 번째 항이 324래. 그때 1번 항 더하래. 문제 되게 심플하네. 야 그럼 등 비잖아 이번에.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가려면 몇 칸 차이 나냐? 그럼 공비를 3번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R세족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등차 수열할 때는 어땠어? 여기랑 여기를 뺐지. 왜? 등차 수열은 우리가 항을 갈수록 더하는데 길이를 구할 때 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등비지. 그래서 이때는 나누기 하면 돼. 나누기. 네. 얘에서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곱하기로 가는 거니까. 더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R 세제곱이 324를 12로 나누면 뭘까 친구? 12분의 324요. 쳐맞는다. 아 17? 17? 17은 12를 20번 더해도 240밖에 안 되는데. 27? 27? 사실 나 몰라. 모르는데. 야 나는 뭐야? 27 아니 27? 27이야? 27 맞나 보네. 아 맞겠지 뭐. 왜냐면 야 딱 숫자 아다리도 맞잖아. 세제곱해서 27이니까 R이 몇인겨? 3. 아씨 27이라고 적어했어. 3이면 되겠죠? 잠깐 첫 항만 알면 되겠지. 아 야 두 번째 항이 12네. 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그럼 공비를 곱해 나눠. 그럼 첫 항 몇이네? 4. 4가 되겠죠. 자 그럼 채서봐. 등비수열의 규칙은 뭐라고?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그렇죠. 근데 n번째니까 n-1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해설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타산지석이 뭐예요? 몰라요. 넌 모를 것 같아. 한자 아는지 모르겠어. 타산지석이 뭐냐면 타인의 돌을 쳐맞는 걸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타가 타인할 때 타고요. 그 산이 매산자거든요, 산. 그리고 지가 갈지자인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뭐의란 뜻이야. 그리고 석이 돌이야. 그러니까 남이 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산에 간 거야. 그래서 걷다가 돌을 쳐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럼 저 산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뭐야? 안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남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타산지석이에요. 유익하죠? 자, 바로 이건 가보자. 자, 이거 보시면요.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요. 잠시만, 왜 계속 전화 오지? 근데 지금 그래놓고 지가 끊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장난전을 전화소리를 심각하게 하네. 자, 바로 읽어볼게요. 다시 여기 한 칸 차이 나죠? 여기도 한 칸 차이 나죠? 그래서 재밌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A1하고 A3 관계 볼래요? 몇 칸 차이 나요?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걸 알 수 있어요. A1에다가 A1 더하기 A2에다가요. R제곱을 곱하면요. A3 더하기 A4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R제곱을 분배하게 되면은 A1에다가 공비를 2번 더 곱한 거죠. 3번 짝이 되겠죠. 얘도 4번 짝이 되겠죠. 이렇게 규칙을 이해하는 거야. 재밌지? 개재미없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대입하면 되겠지? 아, 그러면은 30R 제곱이 120이니까 R제곱이 4가 될 거고 공비 양수래. R은 몇이네? 2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경험하라는 거야, 경험. 그리고 너네 해설지 꼭 한번 그래도 봐. 해설지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해. 그리고 이해는 하고 난 저렇게 안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언젠간 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은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한 거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첫 항만 알면 되겠죠. 그럼 뭐 첫 항이야 그냥 구하면 되지. 얘가 A라고 치고 두 번째 항이면 공비 한 번, 아이고야. 공비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 아이씨. 공비 한 번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괜찮지? 네. 그럼 A 몇이네요? 10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항이니까 첫 항에다가 공비 세 번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80. 암산해 버리시고요. 재밌는 거 없나? 아, 재밌는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봐봐. 이거 곱하기 돼 있죠, 등비 수열인데. 그러면은 4하고 8 가운데 자연수예요? 아니죠. 이때는 등비 중앙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이런 거 쓸 때는 가운데가 딱 자연수로 얘기할 수 있을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정석대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자, 6번째 항이니까 그냥 바로 식 만드는 거야. 우리 지금 첫 항도 모르고 공비도 몰라? 그럼 6번째 항은 첫 항을 A라고 했을 때, 공비 R이라 했을 때 몇 번 곱하는 거죠? 6번째는 5번. 얘는 AR 제곱 AR 7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24에서 약분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식 만들어주면은 일단 식 정리할게. A 자 R의 9제곱이죠? R의 5제곱이니까 R의 4제곱 될 거고 이게 24 이렇게 식 나오겠지 일단? 아 또 못 참겠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려 했어. 그럼 얘는 뭐겠어? A에다가 공비 몇 번? 4번. 얘는 6번 해가지고 식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풀면 된다 이거거든? 아 근데 조금 바꿀게. AR 4제곱이라는 걸 보고 너네가 5번째 항이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제. 5번째 항이 몇인가? 24인 거지. 그럼 얘는 24야. 야 그럼 또 24겠네. 몇 칸? 2칸. 그럼 24R 제곱이야 얘는. 그치? 네. 그럼 24를 이항시켜. 48이지? 그럼 24R 제곱이 48이지? R 제곱은 2지? 근데 문제가 뭐가 어리냐? 9번째? R 제곱이 2지? 야 그러면 얘가 5번째라며. 9번째면은 몇 칸? 4칸. 여기다 R 4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R 제곱이 2잖아. R 4제곱은 4 곱하면 96 암산으로 끝. 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봐. 아씨. 근데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하자. 이거 하고 끝낼게. 끝낼게. 6번째가 8이지. 야 이거 알려줘. 우리한테 개땡초인 거야. 뭐하러 만들어? 이거 만들어야 돼. 8번째 항이지. 공비 몇 번? 2번. 그러면은 16R 제곱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지? 여기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4R 한 칸 차이 나니까
이게 16인 거죠? 네. 에이, 그럼 8 약분 되네요. 네. 그럼 2r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이죠. 이거 인수분해 깔끔하게 됩니다. 이거 참고로 이거 이렇게 생긴 2차식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요거 2, 1, 마이 1 이걸로 됩니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겠죠. 네. 이해 가능? 자, 그럼 둘 중 하나를 걸러야 되거든. 여기서 걸러. 첫 항하고 두 번째 항을 곱했더니 0보다 작대. 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 부호가 달라요. 보호 반대해야 되겠지. 근데 첫 항하고 두 번째 항이면은 첫 항에다 공비 한 번 곱한 게 두 번째 항인 거잖아. 네. 그러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서로 반대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공비가 양수야겠어, 음수야겠어? 음수. 그렇죠, 음수야겠죠. 공비가 양수면 계속 부호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생각하는 거야. 계속씩 쓰는 게 아니야. 알지? 응.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A9 더하기 A11은 또 여기다가 3번 하는 거고 이제 5번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답이 분수여서 분수하자 이거 하지 말고 그거에 5 하지도 말고 알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아마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은 등비수열 조금 하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등비수 합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쌤하고 다시 그 3월 한 둘째 주까지 나갈 겁니다. 진도는 3월 둘째 주 정도까지 나가면은 이제 이거의 다음 단원이 시그마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 수열의 합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하고 이제 내신 다시 처음부터 정리할 겁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게 딱 시그마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